자, 이번 시간에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의 상위 개념은 법률행위죠. 저번에 시간에 배웠죠. 법률행위 종류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합동행위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 출제와 상관없으니까. 단독 그리고 법률행위 보통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 공부를 할 때. 다만 단독행위 편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독행위의 개념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란 단독행위 또 법률행위죠. 개념이 어떻죠? 법적 효과 발생.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계약은 그렇지 않죠? 예컨대 매매계약, 매도인의 의사만으로 매매 계약의 효과가 발생합니까? 아니죠.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법적 효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뭔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뭔지를 구별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의 시력이 있습니다. 그게 111조입니다. 근데 제목은 보십시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식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이건 단독행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단독행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니까요. 계약에도 의사표시가 있죠. 단독행위도 의사표시가 있어요. 왜 이제 법률행위니까. 제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상위 개념이니까. 당연히 상위 개념의 법률행위 의사표시면 당연히 하위 개념이 단독행위 계약에도 의사표시고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에 도달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지문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효력이 된다.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근데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표시를 이미 했어요. 통지를. 아직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잘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111조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꼬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파트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에서 공유지분 포기와 취득시의 포기는 더 이제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화학습으로. 그래서 출제 포인트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뭐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뭔지. 그 다음에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특히 2항 내용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통지 발송한 이후입니다. 포인트는 통지를 발송한 후에.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상한 거죠.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한 거겠죠.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망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그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즉,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습서보험 18페이지 1번 학습 방향 가번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번은 구별 시력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억할 게 뭐냐면 도달이에요. 그럼 도달의 개념이 뭔지를 살펴봅니다. 만약에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도달의 의미는 나중에 심화학습 때 보겠습니다. 자, 시험 출제 포인트 2번. 자, 가항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하십시오. 유증과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유증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유증이 뭡니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 보게 되면 회장님들이 유언서 작성한다. 그때 유증을 받을 이익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와서 그냥 쓰기만 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법인 어디서 들어봤죠? 권리주체.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예컨대 예를 듣죠? 종중, 교회. 비법인과 법인은 법인 등기가 없냐예요. 사람을 치면 출생신고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하려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결정에 허가를 받아서 법인 등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 이렇게 하십시오. 권리 주체잖아요. 권리 주체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권리 주체가 돼요.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어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면 그 순간 권리 주체가 돼요. 마찬가지로 재단법인도 권리 주체니까 그냥 설립하면 되면 끝난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연상하기 위한 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공유 지분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계약 해제, 해지, 의사표시 취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1번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좀 더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계약을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고요. 해지는 뭐예요? 해제와 해지 차이점은 해지는 임대차 계약 해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매매 계약 해제, 임대차 계약 해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가 아니라 해지. 해지라는 부위는 장래에 계속적인 계약에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 개념이 뭐죠?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부동산을 사용 수익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받는 거잖아요. 과거에 받는 것까지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에 향해서 그럼 계속적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미래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겁니다. 해지라는 개념은 장래에 향하여 임대차 계약을 소멸을 시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사용될 걸 받으면 다시 돌려줄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지, 계속적 계약 세트로 외우시고 매매 계약 해제. 이거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한 개념은 합의가 들어가되면 약정, 합의 들어가면 계약이다. 이건 계약입니다.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합의하에 계약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구별하십시오. 합의가 들어나 약정 들어갔다면 계약이다. 계약은 일방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두 대립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돼서 법적 효과를 발생하니까 단독행위가 아니죠. 자, 의사표시 취소. 이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하에 무효가 된다.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디 파트에 나오냐면 차고, 사기, 강박.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취소권. 자, 그러면 1번 항과 공유지분법과 2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습서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라번에 먼저 기본 문제 연습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단법이 설립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재단법이 설립행위가 뭐였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때문에 의사표시에 도달이 있어야만 효력 발생하는 경우 어느 경우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단독행위. 증여는 계약이다. 이거는 이제 증여도 계약입니다. 증여라는 개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여기에 승낙하는 겁니다. 왜 계약이 필요하냐면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증여가 있으면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배울 겁니다. 증여계약. 자,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의 포기입니다. 뭐죠?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면 그 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익을 포기하겠답니다. 그 포기도 단독행위다. 심화학습. 먼저 1항 111조 제1항의 도달이라면, 자, 이 개념이 뭐냐면 도달이래요. 의사표시라는 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대방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안다는 게 그 의미를 어떻게 받지? 자,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있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해야 그죠. 그러면 효력 발생할 때 그 도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의사표시를 직접 가서 하게 되면
도달의 문제는 크게 쟁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직접 만나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내용 증명 등 등기 우편을 할 수도 있고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편 발송에 등기 우편을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요. 예컨대 직장을 보내게 되면 직장 동료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집을 보냈으면 가족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달의 의미를 보면 상대방이 그거를 아직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뭐냐면 일방의 의사표시가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면 상대방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딱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로든 아니면 우편 방문에도 본인이 그것을 바꿔서 등기 우편이나 우편을 바꿔서 그것을 개봉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발생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우편을 가족들이 받았구나. 가족들이 전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봉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까? 만약에 이 상대방이 자기한테 불리한 의사표시인 것을 알고서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그럼 의사표시는 영원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든 겁니다. 충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거래한 전에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이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이 도달의 의미는 좀 절충시켰어요. 이 사람이 직접 현실적으로 수령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된다.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출발점은.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너무 불안합니다. 의사표시한테.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로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해석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논리가 뭐냐면 상대방이 본인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가족이 받으면 도달로 보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아서 이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심화학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달이라 하면 왜 이런 문구가 나왔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걸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달이라 하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다. 객관적 상태. 이 사람이 알았냐 몰랐냐 중요하죠. 주관적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알 수 있었던 상태면 되는 거고 이 얘기가 베이스가 뭐냐면 객관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이를 우편물을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알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놓여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방이 통지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 없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통 우편. 보통 우편은 가장 싼 우편이죠. 도달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편은 도달이 추정이 안 돼요. 반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의사표시를 할 때 뭘로 하냐면 내용증명입니다. 아니면 빠른 등기. 왜냐하면 등기 우편의 배달 과정이 기록에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시막스 동그라미 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에 보면 보통 우편 밑줄 쳤죠. 그 다음에 반면에 내용증명대 등기 취급. 거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편물 취급 과정을 기록에 의해 명확함.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할 때 내용증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편물이 발송된 경우에는 그것이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내용증명이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반송이면 반송이라는 기록이 뜹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송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다면 그 무렵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직역에서는 시험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자, 두 번째,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표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이로써 곧바로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표현. 자,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먼저 볼 게 뭐냐면 공유 지분의 포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봐야 합니다. 근데 법률 규정에 보면 자, 가로 세모가 돼 있죠. 거기를 보겠습니다.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 3분의 1, 을, 병, 정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 공유 지분을 갑이 포기하게 되면 민법 297조에 따르면 을, 병, 정은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똑같네요.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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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같은 거잖아요. 이 지분의 비율대로 이 4분의 1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같잖아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면 3분의 1에서 12분의 1씩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을이 이렇게 갑에서 을, 병, 정으로 공유 지분이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다. 얼만큼씩?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각 지분의 비율대로. 이 지분이 다르면 그 다른 비율로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각 지분의 균등한 비율이 아니다. 지금 법에는 각 지분의 비율로 4분의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만약에 여기가 8분의 1이고 여기가 그렇게 되면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분의 비율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각 지분의 나머지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포인트 하나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동등한 비율 아니면 균등한 비율은 X. 그리고 을, 병, 정의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기속된다는 얘기는 갑 4분의 1이 을에게 10분의 1, 병에게 10분의 1. 여기의 경우는 4분의 1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분 비율로 이전 등기의 방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묻는 지문은 그냥 의사표시, 나 지분 포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의사를 표시한 거죠. 의사를 표시했어요. 나 포기할게, 그 의사표시만 해서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 C분의 1만큼이 당연히 기속되냐 안 되냐가 쟁점이에요. 등기 없이도. 아니다는 겁니다. 할례는. 그래서 기억하면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법률행위다. 그리고 이전 등기잖아요.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과는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만이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공유 지분 포기할 때는 나머지 공유자는 균등한 비율, 각 지분 비율. 각 지분의 비율이다. 균등한 비율, 아니면 동등한 비율이 아니다. 동등한 비율 개념은 2명 남았으면 2분의 1씩, 3명 남았으면 3분의 1씩, 3분의 1씩인데 그게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지분의 비율대로. 비율만큼 늘어가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단의 중간에 각 지분의 비율, 포인트 형광펜 칠해 주시고요. 다음 줄에 여기서 공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다. 형광펜 칠해 주시고요. 네 번째 줄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지분을 갖고서 어떻게 만드는가 다시 볼까요? 부동산 공유지자의 공유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이로써 뒷문장에 도달하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틀린 거예요. 곧바로 의사표시의 효력, 지분 포기 의사표시를 봐야 하는데 곧바로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포인트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냐 안 하냐입니다. 물권 변동 효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효력이 발생하냐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치드시효 완성의 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